화개장터 침수 피해 현장에 도움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만큼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방의회마다 반환점을 맞아 새로운 의장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찬원 의장을 만나 제8대 영암군 의회의 후반기 운영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신안 자은도에 세계 조개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조개와 고등뿐 아니라 여러 멸종 위기종도 전시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지방의 수해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경남 하동에 있는 화개장터는 장터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경남 지역도 전남 지역도 수해 피해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경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피해 현장을 그저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장터 전체가 물바다로 변해버린 화개장터. 장터는 지붕만 간신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빗물에 잠겼습니다. 식자재와 도구, 판매 물품이 모두 침수되거나 빗물을 따라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망연자실할 새도 없이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화개장터 피해 소식에 경남과 전남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침수된 가전제품을 씻고 가게 안 빗물에 젖은 벽지들을 뜯어내고 가재 도구들은 모두 햇볕에 말리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지만은 저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마음에 해서 가슴 한켠이 먹먹했고 정말 하다가 눈물도 났습니다. 저희들이 적십자에서 다 봉사하는 마음이 내집같이 안타까우니까 다 그냥 봉사하러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이어지자 피해 상인들도 힘을 냈습니다. 울적한 마음보다는 당장의 피해 복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지역 경계를 넘어선 봉사자들의 발길에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는 피눈물 나거든요. 지금 물건이 한 2억 다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로 인해서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저희. 이 좀 안정이 되면 어려운 게 처한 사람들한테 진짜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활동하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이번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만 하루 평균 3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경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도 집중호우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남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근 화개장터 주민들의 피해가 남일 같지 않게 느낀 겁니다. 광양시는 화개장터 주민들에게 생수 500ml 5,700여 개를 보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도 긴급 수해복구 구호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피해 지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동군은 광양의 자매결연 도시라서 피해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수해 피해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 전례 없는 수마 피해 현장에 지역을 넘어선 상생과 화합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8대 영암군 의회의 후반기 의정 계획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강찬원 의장을 박종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창원 영암군 의회 의장 모시고
영암군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후반기 의회는 좀 새롭게 어떻게 구성하실지 의회 발전 계획에 운영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그 다음에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마지막으로 군민이 이만 견제와 감시를 적극 이행하는 강한 의회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네,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후반기 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뭐 연구회도 좀 마련한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암군 혁신성장연구회, 그 다음에 영암군 관광산업발전연구회 두 가지를 연구회를 결성해서 등록해가지고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그 의장이 해야 될 일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연구회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가 조금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영암에도 일부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좀 예. 어땠었나요? 영암도 뭐 많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 우회 지역에서 물이 영산강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약 주택 5채 정도가 침수됐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류 쪽에 있는 쓰레기란 쓰레기가 우리 목포 앞바다를 비롯해서 영산호, 하구뚝 주변, 특히 영암 쪽으로 네. 엄청 밀고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그걸 쳐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또 정부하고도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원만하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또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대학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집행부하고 함께 모색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토록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영암군 의회를 믿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후반기 의회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암군 의회 후반기 의회가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의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은 영화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설극장이 없는 중소도시 지역에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극장인데요. 땅끝 해남에도 작은 영화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영화관 건립 현장에 송효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해남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목포나 광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서도 영화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게 된 것. 해남의 영화관이 사라진 지 22여 년 만에 다시 극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문화 향유를 누릴 만한 공간은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목포나 강주 등 인근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도 소모되고 시간 낭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러한 취지로 우리 작은 영화관을 우리 해남군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해남에 들어서는 작은 영화관에는 사업비 74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영관은 2개이며 100석과 50석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작은 영화관에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도 동시에 추진돼 1층은 영화관, 2, 3층에는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영화관 소식에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평소 영화를 볼 때 이제 목포나 광주로 가서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생기면은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줄어들게 돼서 기대가 돼요. 외주로 나갈 수 있어야만이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해남 국민들은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재 해남 작은 영화관은 공정률 25%로 내년 상반기 중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영화관 객석 의자 선정을 위한 군민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차장 부지 공사도 바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해남 군민들의 여가 생활을 책임질 해남 작은 영화관.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희창입니다. 조개와 고둥을 모아놓은 전국 최대 규모의 조개박물관이 신안 자은도에 들어섰습니다.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개에서 멸종 위기종까지 전 세계 조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신안 천사대교 너머에 위치한 섬 자은도. 다도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백합조개를 닮은 건축물이 웅장한 모습을 뽐냅니다. 최근 공식 개장에 들어간 세계 조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호주의 트럼펫 고둥. 성인 머리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또 사람들의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만들 수 있구나 해서 그게 흥미로웠고요. 진짜 안에 이런 다양한 조개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전시에 놨다는 자체가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수고스럽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세계 조개박물관은 모두 2개의 전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관에선 멸종 위기종인 나팔고둥과 트럼펫고둥을 만나볼 수 있고 기원전 화폐로 쓰였던 개오지고둥도 전시됐습니다. 2관은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과 선사시대부터 이어지는 패총의 역사를 한눈에 엿볼 수 있어 학습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조개나 고둥 표본은 모두 10,000여 점. 40년 가까이 표본을 수집해온 작가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신안군의 노력이 담겨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제 한국 갯벌의 15% 그러니까 약 380km 정도의 갯벌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갯벌의 가장 중요한 생물 중에 하나인 조개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상징물로서 이제 세계 조개 박물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제 조개 고둥의 그리고 이제 형태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감상을 하실 수 있고 세계 조개 박물관이 들어선 곳은 신안 자은도에 있는 천사 뮤지엄 파크 일대. 수석과 자생난초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과 정원, 휴양림도 마련돼 외딴섬 자은도가 명품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시 전 공직자와 사회단체가 영산강에서 밀려든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목포시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550여 명은 집중호우로 영산강을 따라 흘러온 해양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평화광장과 해안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해경도 선박 11척을 동원해 해상에 떠다니는 쓰레기 수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포의 민간단체들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목포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2일 구례의 수해 가구를 찾아 수해 물품을 정리하고 가재도구 세척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목포지구와 목포복지재단, 두꺼비 봉사단도 현장에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휴가철 서남의 여객선의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남해 연안 여객선의 이용객이 29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 이용객은 목포와 제주의 경우 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0% 줄었고 해남 땅끝에서 완도 산양 노선이 3만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전국적인 호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